자, 견시 최적 설계 방법론 적용 사례를 한번 봅시다. 다구치 방법론의 적용에서 견시 최적 설계를 수행하는 사례를 한번 들어보기로 합니다. 자, 자세한 사항은 8장, 9장, 10장에서 다시 설명을 할 거고, 자, 여기서는 견시 최적 설계를 수행한다는 게 무엇인지 개론만 좀 다뤄볼게요. 자, 이 사례는 실제 있는 사례가 아니고 이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실제 사항인 것처럼 가상으로 꾸며서 만든 것입니다. 자, 시제품이란 주어진 제한 조건 속에서 모든 요구 기능들이 성공적으로 실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 제품입니다. 시제품, 또 프로토타입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는 교통카드 판독기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카드 판독기 핵심 기능은 교통카드를 읽고 교통카드의 금액을 빠른 시간 내에 변제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품의 기능 변수 Y를 교통카드 한 개당 판독 변제 작업 시간으로 이제 합니다. 자, 지능이 제대로 구현되는 설계 변수들 초기 값은 이렇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1은 안테나 형상, X2는 안테나 대표 크기 초기값, X3는 안테나 설치 자세 용도, X4는 안테나 와이어 지름, X5는 제어부 샘플링 시간, X6는 신호 수신을 위한 통신 시간, X7은 신호 처리를 위한 개인값 1, 자, X8은 신호 처리 후의 개인 2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제품의 성능이 완벽하게 구현이 되었다 가정을 하면 그러면 다 끝난 것인가? 그게 아니겠죠. 자, 설계 변수를 변경하면 기능이 변동하듯이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이 변해도 변동이 되겠죠. 자, 설계 변수는 우리가 컨트롤 가능합니다. 제어 가능하죠. 근데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은 컨트롤 가능하지 않죠. 자, 기온과 습도. 자, 엔화는 자, 마이너스 15도에서 0% 되고 N2는 30도에서 95% 습도가 이만큼 많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판독기가 받는 진동은 임의의 진동을 가하고 N2는 진동이 없고, 판독기에 유입되는 전기적 노이즈는 임의의 노이즈를 가하고 N2는 노이즈가 없고, 자, 판독 부분과 카드 사이 이물질은 이물질 두께가 5mm, 이물질 없음. 판독 부분과 카드에 틀어지는 각도 45도, N2는 0도로 합니다. 이처럼 이제 뭐 N1, N2로 했지만 다양한 조건들이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이 이제 발생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자,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은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수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객 제품 사용 조건 N1과 N2에서 각각 측정한 두 개의 판독 변제 작업 시간이 모두 작으면서, 이것은 가장 좋은 상태이면서 서로의 차이가 작은, 즉 가장 좋은 상태를 항상 유지할 수 있는, 즉 S1 비를 최대로 하는 세개 변수 X1, X2, X3, X8의 최저값을 찾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우선 고객 제품 사용 조건 재현 설비를 창조적으로 개발하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교통카드 판독기의 고객 제품 사용 조건 재현 설비를 이제 이렇게 제품으로 만든 겁니다. 자, 이것은 교과서 여러분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구조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진동 발생 장치를 했고, 판독기 시제품을 넣었고, 자, 히트 챔퍼,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히트 챔퍼를 만들었고,
노이즈 제너레이터, 자, 노이즈 발생기를 만들었고, 판독 오차 감시장기, 교통카드 리셋 및 잔액 측정 장치 넣고, 회전 드럼 넣고, 교통카드 매거진 넣고, 자, 교통카드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제한 설비를 이용해서 견식 최적 설계를 위한 실험을 수행합니다. 설계 변수의 초기값 있죠. 그래서 요구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설계 변수의 값은 매우 많겠죠. 초기값. 그래서 설계 변수들의 최저값을 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극과 극의 고객 제품 사용 조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요구 기능의 변동을 최소화하는 설계 변수의 최저값은 딱 하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것은 여러분 교재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대략 설명할게요. 그래서 시제품 설계 변수 x1에서 x5까지 임의 값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하고, 자, 설계값을 판독기 시제품 앞장에 보여드린 재현 설비를 응해서 고객 제품 사용 조건 N1 조건에서 판독기 시제품 기능 변수인 교통카드 한 개당 판독 변제 시간을 측정을 합니다. 근데 실제 판독 변제 작업 시간을 직접 측정하는 건 어렵죠. 따라서 회전 드럼을 처음에는 저속으로 출발해서 조금씩 회전 속도를 올리다가 판독 오차가 감지되면 정지시키고 정지 직전의 회전 속도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통카드 한 개당 판독 변제 작업 시간을 대체하는 기능 변수로 지정을 합니다. 드럼의 회전 속도와 판독 변제 작업 시간은 서로 반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객 제품 사용 조건 N2 조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드럼의 회전 속도를 구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설계 변수 x1, xa까지의 다른 값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하고 고객 제품 사용 조건 N1 조건과 N2 조건에서 판독 오차가 감지되는 드럼의 회전 속도를 각각 측정합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설계 변수 값들을 자꾸 바꿔가면서 고객 제품 사용 조건 N1과 N2 조건에서 판독 오차가 감지되는 드럼의 회전 속도 YN1과 YN2를 구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SMB를 구합니다. SMB 정의에 의해서 드럼의 회전 속도 YN1과 YN2의 크기가 서로 차이가 없으면 없을수록, 그리고 동시에 YN1과 YN2의 값이 모두 크면 클수록 SMB는 더 커집니다. 이런 작업을 반복해서 SMB를 가장 크게 하는 설계 변수 X1, X2, X3, X8의 최저값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판독기 시제품 설계 변수 X1, X2, X3, X8 값을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무작위로 선적해서 고정시키게 되면 최저값을 구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최저값을 구했다고 해도 과연 그것이 정말 최적인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험 계획법을 사용해서 설계 변수의 최저값을 체계적으로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네, 어떻게 여러분 테스트하는지 개략적으로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탐색 범위의 선정과 설계 변수 초기값을 기준으로 주변값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초기값을 중심으로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 주변값을 선정을 합니다. 탐색 시작점의 설계 변수 초기값 x10, x20, x30, x80으로 이제 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각 설계 변수에 대해서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주변값을 선정을 했어요. 안테나 액성은 정사각형, 원형 선정하지 않고 크기는 135, 150, 165. 이렇게 하향 10도 여기가 이제 기준이 되죠. 초기 값입니다. 마이너스로는 이렇게 10도 했고
얘는 1mm였고 지름은 0.8, 2.2mm. 자, 이해하셨죠,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수행합니다. 수직 행렬을 이용하여 설계변수 x1은 두 가지 경우, 설계변수 x2부터 x8까지는 각각 세 가지 경우가 있으므로 2 곱하기 3의 칠성은 4374개 후보가 있어요. 그래서 4374개 설계변수 값 후보 중에서 SMB를 최대로 하는 값 하나를 찾는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설계 변수값 후보들에 대해서 전부 실험을 해서 SMB를 알아보려면 각 설계 변수값 후보에 대해서 극과 극의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인 N1과 N2를 인가해 보아야 하므로 4374 곱하기는 8748번 실험이 필요해요. 자, 15분씩만 한다면 24시간 철야로 총 92일이 걸리는 아주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수직행렬 A 18을 사용하면 18 사용하면 18 곱하기는 36번의 실험만 하면 됩니다. 36번. 그래서 고객 제품 사용 조건 N1 조건과 N2 조건의 각각 최대 회전 속도를 3번씩 측정하였는데 측정한 값 6개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상호 간의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SMB는 이제 커지게 되겠죠. 자, 실험 계획법 여러분 뭐 정확하게는 이해 안 되더라도 대략 어떻게 하는 줄 알겠죠? 네. 개념을 일단 여러분 여기에서는 8748번을 우리가 테스트 할 수 없으니까 수직 행렬을 이용해서 요 설계 변수값 수직 행렬에 배정된 설계 변수값 네. 고객 제품 사용 조건과 N1, N2에서 측정된 드럼의 최대 회전 속도를 가지고 여러분 실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럼 민감도 해석. 각 설계 변수의 변화가 SMB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각 설계 변수별로 SMB를 최대로 하는 값을 민감도 분석을 해서 찾습니다. 자, 민감도라고 하는 것은 설계 변수의 값의 변화가 SMB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민감도라고 합니다. 요거에 대한 여러분 정의는 여러분 교과서 217페이지 있으니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시간상 설명을 못하니까 여러분 교재를 여러분 참고해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찾아낸 설계 변수의 최저값은 안테나 형상 X1은 수준 2, 크기는 X2에서 수준 3, 안테나 자세는 이렇게. 그래서 최저값을 했습니다. 근데 이 조합에서 실험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조합에서 확인 실험을 해야 되겠죠. 확인 실험을 해야 됩니다. 자, 확인 실험을 우리가 아까 만든 그 실험 장치로 가지고 수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직 행렬을 보면 자, 수직 행렬을 보면 2, 3, 2, 2, 2, 3이라는 로우 벡터를 찾을 수 없어요. 따라서 위에 설계 변수 조합으로 고정하고 한 번 더 실험해서 SMB를 구해야 합니다. 자, 확인 실험 결과 SMB는 3.6 dB가 나왔어요. 이것은 수직 행렬에서 최대 SMB는 36.8 dB보다 더 커요. 따라서 드디어 수직 행렬을 기반으로 한 18번 만에 실험을 해서 4374개의 후보 중에서 가장 SMB가 큰 조합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제2차 실험 탐색 방향과 범위를 선정해서 제2차 실험을 준비하고 수행을 합니다. 민감도가 낮은 설계 변수인 샘플링 시간 XO, 신호 수신 통신 시간 X6와 신호 처리 게인 2, X8 등은 이제 더 이상 제2차 실험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설계 변수 안테나 형상 X1도 더 이상 변경해서 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테나 크기, 안테나 자세, 와이어 지름, 신호 처리. 자, 제2차 실험의 탐색 방향과 범위를 선정했어요. 제2차 실험에서 주변값의 다음과 같이 선정을 합니다. 나머지 설계 변수 안테나 영상, X화는 원형, 샘플링 시간 XO는 20m 세크, 신호 수단 통신 수단은 X6는 10m 세크 및 신호 처리 게인 2 값은 1.2로 고정을 합니다. 자, 수직행렬 A9를 사용하면 9 곱하기는 18번만 실험을 하면 되겠죠. 18번. 그래서 고객 제품 사용 조건 N1 조건과 N2 조건에서 각각 최대 회전 속도를 3번씩 측정하였는데 측정한 값 6개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상호 간의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SMB는 커집니다. 자, 2차 실험에서도 민감도 해석을 하니까 각 설계 변수별로 SMB를 최대로 하는 값을 민감도 분석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게 됐죠. 자, 품질을 좋은 제품의 설계에 의한 견시 최적 방법론은 지금 다구치 실험계획법, 다구치 방법론 또는 실험계획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SMB를 최대화하는 설계 변수 최적값을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서 찾습니다. 각 실험이 끝나면 민감도 분석에서 가장 빨리 극대점에 도달할 수 있는 탐색 방향을 선정합니다. 민감도 분석은 수직행렬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SN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트였죠. 그래서 S와는 설계 변수, I는 1, 2, 3, 4, N 됐죠. 그래서 J는 고객 제품 사용 조건에서 J는 1, 2에서 아까 N1, N2로 우리가 설명을 하였죠. 자, 고객 제품 사용 조건 재현 설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사례는 재직 공장 자동 창고 설계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경빔 자동 창가 측면도고 정경빔 반입 반출부 사진이고, 자, 자동 창고 단면을 해서 알루미늄 실패에 대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저자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죠. 자, 사용한 자동 창고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참여했을 때 경험담을 얘기해서 있습니다. 자, 그림은 개발했던 자동 창고의 대략적인 외곽도와 사진입니다. 재직 공장에서 재직기들이 다수 배치되어 있으면서 각각 재직기에 위사와 경사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경사는 알루미늄 실패에 감겨서 재직기에 공급이 됩니다. 알루미늄 실을 감는 거죠. 실을 감는 거. 알루미늄 실패의 경사가 다 감긴 것을 정경빔이라고 합니다. 다 감긴 것, 정경빔. 정경빔에는 약 10,000가닥의 실이 알루미늄 실패에 팽팽하게 감겨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가 다 감긴 정경빔은 보통 지름이 약 1m, 길이가 약 2m이고 무게가 약 1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경빔을 36개를 자동 보관하고 반입하고 반출하는 정경빔 자동 창고를 설계하고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경빔 자동 창고 상세 설계는 A회사가 담당했고 A회사는 그것을 중소기업 B회사에게 외주 제작을 주었습니다. A회사는 물류 자동화 팀장과 B회사 사장이 입회한 가운데 정경빈 자동 창고에 시운전을 한다고 대구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알루미늄 실패 몇 개를 자동 창고에 자동적으로 반입시켰다가 보관하고 반출시킨 운전을 몇 번 해보더니 이제 정경빈 자동 창고 시운전이 무사히 끝났으니 공사 대금이 지불될 수 있도록 검수조사 합격이라고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우선 정경심 자동 창고의 극한적인 고객 제품 사용 조건에서도 기능의 변동이 없이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시켜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경빔 자동 창고의 품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회사 팀장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상적인 기록이 나오는 것을 시운전 통해서 확인했으면 됐지 또 무엇이 필요하냐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교수님이 답답했습니다. 정경빈 자동창고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경사가 모두 감긴 1톤짜리 정경빈 36개가 모두 창고에 반입되었을 경우에도 자동 창고가 제대로 작동을 할지 걱정이 되었죠. 최대 36톤의 하중이 자동 창고에 걸릴 경우에도 즉 최대 부하에서도 요구되는 긴동이 없어야 품질이 좋은 자동 창고가 되기 때문이겠죠. 됐죠? 예. 그래서 요 내용은 쭉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모두 설명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러분 교재를 보고 합니다. 그래서 참된 품질과 견식 최적 설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알겠죠? 예, 고객 사용 조건이 최악의 조건이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감안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사례 2 카메라 자동 설계의 경우 이것도 교재 228페이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시기 바라고. 자, 카메라 자동 모드의 품질이 좋다는 것은 가혹하고 열악한 고객 제품 사용 조건에서도 카메라가 자동 모드로 피사체 영상이 항상 잘 찍혀야 된다는 얘기죠. 예, 최적의 조건에서 사진이 잘 찍히면 그거는 뭐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하는 거겠죠. 하지만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었죠. 자, 카메라 고객 사용 조건, 자, 주변의 조도에 따라서 이 색번짐이 생기거나 이러겠죠. 어떤 상황에서도 잘 지키는 그런 제품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촬영자 손떨림이 잘 돼도 손떨림이 심해도 잘 잡아주고 뭐 요즘은 우리 핸드폰에서도 이런 자동 보정 기능하고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죠. 카메라 기능이. 자, 피사체 배경과 거리도 될 거고. 자, 피사체 속도, 스탑 모션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것은 코닥에서 가져온 참고 자료입니다. 자, 배경의 조도도 필요하겠죠. 자, 줌인아웃 배열될 때도 잘 당겨서, 잘 밀어서 잘 지키는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카메라의 견식 최적 설계 보면, 자, 사용자 고객 제품 사용 조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조도, 손떨림, 피사체 배경과 거리, 피사체 속도, 배경의 조도, 줌인아웃의 배율, 항상 찍힌 영상의 뚜렷함이 저하되지 않는 카메라의 자동 모드 설계 변수의 최저값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선 고객 제품 사용 조건 제한 설비를 상한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조도 주환할 수도 있고 온도 습도 재현할 수도 있고 촬영자의 손떨림을 재현할 수 있고 줌인아웃을 재현할 수 있는 이런 재현 설비를 잘 구축해야 되겠죠.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고객 사용 조건하고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죠. 나머지에 대한 것,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은 교재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한 번씩 읽어보고 서비스 정책, 고객 제품 사용 조건에 대한 것을 품질에 대한 것을 여러분 이번 시간에 얘기를 했죠. 품질에 대한 그리고 견식 최적 설계에 대한 개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